네, 먼저 법원입니다. 오늘 오전 이 깜짝 놀랄만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이 화염병 테러를 당했다. 자, 사법부 수장에게 벌어진 일인 만큼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. 자, 상황은 이렇습니다.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 대법원장은 관용차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. 자, 9시 10분쯤 김 대법원장이 탄 차가 대법원 정문을 들어서던 순간 이 시위대에 있던 한 남성이 뛰쳐나와 무언가를 던집니다. 이렇게 곧바로 불길이 올랐고요. 자, 김 대법원장이 탄 차에도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남성에게도 불길이 옮겨 붙었지만 이 곧바로 꺼졌고 김 대법원장이 탄 차량도 이 방호원들이 달려와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했습니다.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차가 폭파할까 봐 무서웠어요. 사람이 안 보였어요. 그런데 차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사람이 나타난 거죠.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막 몸이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죠. 그래서 깜짝 놀라서 뛰어갔죠. 자,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건요,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던 70대 남성 남모 씨였습니다. 이 남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자 이 시위를 벌여왔고요. 그에 따른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. 체포된 뒤 경찰서로 이동하던 남 씨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. 자, 다행히 김 대법원장의 신변엔 이상이 없었고요. 또 출근 뒤에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 다만 사법농단 의혹으로 분위기가 법원 내 뒤숭숭한 가운데 이 김 대법원장 입장에선 악재가 겹친 셈으로 보입니다. 자, 이어서 검찰 소식입니다. 1970, 80년대 이 사회 정화 사업이라고 포장된 형제복지원 사건. 시민들을 불법으로 감금한 채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노역 그리고 구타가 정당화가 됐습니다. 자, 그곳에서 숨진 사람은 확인된 것만 500명이 넘는데요. 3천여 명의 수용자가 가운데 이 살아남아 피해를 증언하는 건 몇 안 됩니다. 어릴 때 그렇게 경찰관한테 잡혀갔는지 또 그리고 왜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까지 저 모두가 내 동생이 자살했는지 이런 게 사실은 그 제대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족이 몰살이 됐는지 그거를 알고 싶더라고요. 국가가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꼭꼭 숨어있고 전부 다 불황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자, 그러나 과거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 진상을 축소하고 또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죠.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피해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이렇게 사과했습니다. 자, 이 같은 인권 유린 실태는 검찰의 수사 은폐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었죠. 사법부가 인권 유린에 면죄부를 준 셈인 겁니다. 하지만 최근 문무일 총장이 법원 판결은 법령 위반이다 라면서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를 했는데요. 자, 대법원의 재판 결과는 다시 어떻게 나올까요? 자, 오늘 문 총장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선 이렇게 고개를 숙였지만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지난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채용집 전 사장의 측근 최모 씨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을 확인을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을 종합해보면요. 자, 때는 6.4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2014년입니다. 그해 4월 30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됩니다. 자, 이때 이 측근이었던 최 씨, 최 전 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.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게 2천만 원씩, 그리고 정문원 의원에게 1,000만 원을 전달하세요. 자, 이에 최 씨는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관계자 A 씨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. 최 씨는 돈을 어떻게 포장했고 또 언제 전달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하고요. 최흥집 전 사장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.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양부남 수사단장, 이를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판단하고 문무일 총장에게 강제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. 그러나 문 총장이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.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할청에서 별도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자, 대검 관계자는 특히 당시 6.13 지방선거를 앞둔 때여서 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정당 관계자를 수사하는 게 정치 개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.
자, 정의당은요, 문 총장의 판단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온갖 험악한 범죄자들을 상대할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닦는다는 것입니다. 구더기의 위험이 대한민국 검찰을 덮고도 넘습니다. 구더기가 무서운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법을 논하기 전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 장 담그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. 자, 다만 이 A씨는요, 돈을 받거나 또 전달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정문원 전 의원 등도 금시초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현재 이 사건은 강호랜드 수사단이 해산한 지난 7월부터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.